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이제 주택법 끝내고 농지법 할 건데 페이지 420페이지 피시면 됩니다. 420페이지. 거기 지난 시간에 이제 그 주택 건설 사업 절차까지 했었거든요. 일단 주택 건설이라고 되는데 건축법은 건축물 짓는 사람 뭐라 불렀냐면 건축주가 건축 뭐 받는다고 그랬냐? 건축 허가 받고 나서 착공 들어가요. 착공한 다음에 공사 시공한 다음에 나 이제 다 지었어. 진 다음에 나 쓸게요 라고 물어보는 걸 사용 승인. 여기까지가 이제 건축법의 일반적 절차인데 주택법은 이제 대규모로 건설한다고 했어요. 주택법은. 그래서 얘는 대규모로 지어서 팔아먹는 사업하는 사람이라 사업주체라고 됐고, 내가 그 사업주체 계획 짜갖고 와서 나한테 승인받아라 해서 사업계획 승인 그랬어요. 사업계획에 따른 승인받아라. 사업계획 승인. 그럼 승인이 났으면 똑같아요. 공사에 뭐하고 착공하고 시공 끝나고 나서 얘는 사용 승인 그러면 똑같은 말 되죠. 그래서 사용 검사. 자, 이제 같은 말인데 표현을 약간 달리 하고 있는데 몇 개를 기준으로 잡았다고 그랬지? 30개. 얘는 30개 뭐일 때? 미만. 얘는 30개 이상. 그래서 주택은 일반적으로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하고 그 다음에 이제 대지도 조성해야 되니까 싹 밀어야 되니까. 그래서 단독주택을 몇 개 이상이라는 뜻이에요? 30개 이상이니까 30호라고 그래. 호. 단독주택은 뭐라고 그래? 호. 그러니까 몇 호 이상? 30호 이상 건설하거나, 공동주택은 세대란 말 써요. 몇 세대? 30세대. 세대 이상을 건설하거나, 대지는 1만 제곱미터. 옛날에 1헥타르라고 그랬거든요. 1헥타르가 1만 제곱미터예요. 네. 그래서 그 이상을 하게 되면 이건 이제 무슨 주체가 되는 거니부터? 사업주체가 돼서 요거 이상 하니까 뭘 받으세요? 사업계획 승인 받으래요. 만약에 내가 29개 짓는다. 그러면 무슨 법으로 가서? 건축법으로 가서 건축 허가 받아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30개만 기준 잡으면 돼. 그래서 거기 절차는 그런데 거기 420페이지에 큰 2번 할 차일 거거든요. 찾으셨어요? 네. 거기 대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주택은 이제 30호, 특정한 경우는 50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 분명히 몇 개였는데 방금 전에 30개였는데 이걸 50으로 바꾸는 경우도 있고 이걸 50세대로 바꾸는 경우도 있다. 이 얘기죠. 그러면 기준을 강화한 거냐 완화한 거냐 찾으면 돼. 자, 건축법 받는 게 편할까요? 주택법 받는 게 편할까? 건축법이 더 편하겠죠. 권한자가 얘는 시공군데 얘는 시도의사로 돼 있어요. 그리고 얘는 사업계획 승인 받으려면 불편하거든. 통보 60일 기다렸다가 입주자 모집해야 되고 청약 받아야 되고 막 이래. 그러면 29개 질래요? 30개 질래요? 29개 짓는 게 낫지. 근데 옛날에는 이게 기준이 이 30이 아니라 20의 기준이었었어요. 바뀐 지 3년밖에 안 됐어요. 그럼 3년 전에는 몇 개가 기준이었어요? 20개. 그러면 19세대 질래요? 20세대 질래요? 그 당시에는 19세대 짓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연립주택 이런 거 보면 다 19세대지, 18세대, 19세대, 20세대가 없어. 무슨 법을 안 받으려고. 주택법 안 받으려고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는 몇 세대가 많겠네? 29세대, 28세대가 많아지겠지. 왜? 무슨 법을 안 받으려고. 주택법을 안 받으려고. 근데 지금 현재는 숫자가 30으로만 바뀌었을 뿐인 거고, 그럼 내가 만약에 야 30호인데 50호면은 50호 이상일 때 사업계획 승인 받아라. 그러면 49개까지도 어느 법 받는 거네? 건축법. 그럼 강화한 거로 봐야 돼? 완화한 거로 봐야 돼? 완화한 거지. 많이 하라는 취지죠. 그래서 거기 특정한 경우는 50호라고 돼 있고 공동주택은 3세대인데 특정한 경우 50세대 이렇게 바꿨죠. 대지 면적은 얼마? 1만. 그러면서 우리 사업계획 승인 기준이 뭡니까? 그러면 사업계획 승인 기준이라고 했잖아. 얘가 승인을 받아야 되는 기준은 30만 할 때는 받으라는 얘기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사업계획 승인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30만이요 이렇게 하면 돼. 뭐라고요? 30만. 그게 기준이야. 그거 이상일 때 사업계획 승인 받는 거니까. 그래서 오른쪽 가시면 자세하게 써놨는데 거기 사업계획 승인 기준 총정리라고 표 하나 있을 거예요. 자, 원래 단독주택은 기준이 몇 호가 기준이에요? 30호. 단 예외가 블록형 단독주택하고 한옥 질 때는 몇 호로 바뀌었네. 그러면 블록형 단독주택이 뭐냐면 택지 개발하면서 이렇게 블록을 딱 정해줬는데 한꺼번에 단독주택을 막 짓는 애들이에요.
많이 지라고 조금 지라고? 많이 지라고. 이제 니네는 몇 세대, 몇 개 지을 때? 50개 지을 때. 그리고 우리나라 한옥은 많이 지면 좋은 거죠? 한옥도 몇 호 지을 때? 50호. 그래서 원래는 30호인데 블록 단지랑 그리고 한옥일 때는 몇 호로 바꿔주겠다. 50호. 완화시켜준 거예요. 많이 하라고. 그리고 공동주택 보세요. 거기 원래는 30세대고 리모델링도 증가되는 세대 수가 3세대 이상이면 사업계획서 받는데 거기 예외해가지고 50세대 2개 있거든요. 지금 현재 진입도로를 6m 폭을 갖춘 단지형 도시형 주택도 있죠. 혹시 지난주에 도시형 생활하면서 도시형 생활주택이 몇 개 있었냐면 3개 있었어요.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 원룸형. 한 것 같아요? 한 것 같기만 하면 돼. 근데 원룸형 주택을 대부분 다 짓지 단지형 다세대 연립은 안 져요. 어쩌다가 단지형 연립 다세대 볼 수 있거든요. 걔네들은 지라고 해도 많이 안 지니까 몇 세대로 완화해주겠다. 50세대로 완화해주겠다 이거야. 단지형 연립하고 단지형 다세대를 안 지니까 니네는 몇 개로 바꿔줄게. 50개. 그리고 이번에 주거환경 개선 및 주거환경 관리 사업. 이거 정비법 할 때 나올 건데 여기가 못 사는 동네예요. 그러니까 주거환경 개선 사업 지구가 어디냐면 달동네 개선 사업이거든요. 그럼 달동네 개선 사업을 활성화시키려고 했더니 세대수 기준이 30은 너무 작다. 그럼 몇 개 지을 때? 50개. 그럼 50개 이상 질 때 사업계획 수행이니까 웬만하면 49세대 막 짓는 애들 나오겠네. 그래서 활성화시키겠다 그 뜻이에요. 주거환경 관리 사업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원래는 요거 기준만 일단 기억하시는 거야. 사업계획 수행 원칙적 기준은 어떻게 돼요? 그럼 어떻게 돼? 30, 30 만인데 50으로 바꿔지는 거는 완화하는 거다, 강화하는 거다. 만이지라고. 무슨 주택하고 아까 단독주택은 블록단지형 주택. 뭔 옥이요? 한옥. 따라봐. 한옥. 50세. 한옥 몇 호? 50호. 그리고 공동주택은 원래 몇 세대인데? 3세대인데, 야, 요거는 좀 많이 지라고 도시형 생활주택 중에 온통 뭐만 짓고 있어요? 원룸에만 짓고 있으니까 그럼 니네 둘은 50개로 바꿔줄게. 누구예요?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 못 살아 동네 있죠? 주거환경 개선 사업, 주거환경 관리 사업은 몇 세대 이상? 5세대 이상 바꿔주겠다. 이게 이제 사업계획 수행 기준이고, 이거 잘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사업계획 수행 누구한테 받을 거냐? 그래서 원칙이 예전에는 그냥 단순하게 시 도지사였었어요. 예외가 국토교통부 장관 이렇게 됐어. 그럼 이제 원칙은 시도지사라는 얘기는 여기가 서울특별시죠. 서울특별시 노원구인데 건축허가 받을 때는 노원구청 들어가면 돼요. 노원구청 가면 돼. 근데 사업계획 수행 받으면 노원구청이 아니라 서울특별시청 들어가야 돼. 예. 그러니까 규제가 더 세겠죠. 예. 그래서 거기 원칙이 시도지사인데 옆에 뭐가 하나 붙었냐면 대도시시장이 하나 붙었죠. 여기 대도시시장이 하나 붙었어. 대도시. 요거 이제 인구가 50만 이상의 시 이걸 대도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고양시는 인구가 얼마냐면 100만 넘었어요. 그럼 고양시는 무슨 시예요? 대도시. 의정부시는 인구가 40만인가 그럴 거야. 그럼 걔는 50만이 안 됐죠. 그러니까 걔는 뭐예요? 일반시예요. 그러니까 구가 없어. 의정부에는. 인구 50만 이상일 때 구 둘 수 있거든요. 수원시는 구가 있나? 팔달구 권성구 있죠. 그러니까 수원시는 무슨 시예요? 대도시. 성남시 대도시인가? 성남시 분당구 있죠. 수정구도 있고 뭐 있잖아. 그러니까 걔는 뭐예요? 대도시야. 근데 동두천시는 구가 없잖아. 그럼 걔는 뭐예요? 일반시야. 근데 대도시는 누구한테 직접 받아라? 대도시. 요거까지가 개정이 됐다가 작년에 개정이 또 됐어. 시장 원수가 넣었어. 뭐 하다 보면 뭐 계속 늘어나죠. 기분 안 좋아요? 할 게 많아지면 좋잖아. 저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얼마나 좋아. 여기서 원래는 시도지사 대장인데 갑자기 얘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면적이 작을 때는 시장 원수 윗사람이 누구죠? 도지사잖아. 도는 시하고 군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면적이 대지 면적이 10만 미만이면 도지사가 안 해. 면적이 10만 미만이면 야 네가 해. 누구야? 시장 원수가. 10만 이상이면 너 하지 마. 누가 해? 도지사가 해. 그래서 기준이 두 개로 나눠진 거예요. 대지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이냐, 10만 제곱미터 미만이냐. 그럼 여기서 잘 보세요. 자, 원래 얘는 없었다고 그랬죠. 네. 그러면 이제 10만 이상이면 누가 한다는 뜻이야? 시도지사 대장. 그럼 여기다 시도지사 대장 쓰면 돼. 시도지사 대장. 여기서 시는 3명이고 도지사는 2명이죠. 큰일 났어. 첫날 했는데. 이 시가 누구누구예요? 서울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그리고 도는 도하고 특별자치도. 그 5명 줄여서 뭐예요? 시도지사라고 그래요. 내가 그때 국무총리 밑에 특광시 했던 거. 그거 까먹으면 여기서 또 스트레스 또 받기 시작하는 거야. 여기 시 3명,
어느 시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는 특별자치도랑 일반 도. 근데 여기서 누가 빠진다고 그랬지 방금? 10만 미만이면 누가 빠져요? 도지사. 그럼 요 시장 3명 써야죠. 3명 쓰면 특별자치시장, 특별시장, 광역시장, 그리고 특별자치시장, 그리고 이제 도지사 중에 도지사. 누구 빠졌지 이제? 근데 도지사 일반 도지사 빠졌죠. 그럼 누가 들어와야 돼? 시장, 군수. 일반적으로 우리가 시장 군수할 때 시장에는 대도시장 들어있거든. 그래서 교과서 보시면 오른쪽에 1, 2 두 개로 나눴을 거예요. 맞아요? 동그라미 1번이 시도지사 대장인데 면적이 얼마 이상? 10만 이상. 그대로 써있죠. 근데 거기 밑에 거 2번은 10만 미만일 때예요. 그러니까 누구가 빠진 것 뿐이에요? 도지사가. 그러니까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도지사 빠지면서 누가 직접 하겠다? 시장군수가. 대지 면적이 얼마 미만일 때만. 10만 미만일 때. 그러니까 결론을 얘기하면 도지사는 10만 미만은 누구에게 위임한 거다. 시장군수에게. 그 말인데 이게 이제 책으로 혼자 읽으면 뭘 이렇게 복잡하게 써놨어 이렇게 생겼는데 결론은 10만 미만이면 도지사 안 한다 이렇게 알면 돼요. 그러니까 원래 시도지사 대장인데 10만 미만이면 누가 한다? 시장군수. 그 말을 법조문에서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 해석을 이렇게 하면 돼. 그리고 국장이 하는 경우는 예를 들어서 국가가 사업을 하겠다 그럼 당연히 누가 해야죠? 국장. LH공사가 하겠다 그럼 누가 해요? 국장. 그리고 이제 아주 긴급한 경우에 빨리 할 때는 누가 해야 돼? 국장. 뭐 사유가 있겠지. 근데 이건 공부 아직 안 해도 돼요. 지금 현재 원칙만 기억하는 거 우리는. 일단 머릿속에 뭐부터 넣으세요? 원칙. 원칙은 이거 동네에서 하는 건데 세대수가 크기 때문에 시도에 들어가. 대도시는 대도시 가는데 면적이 10만 미만이면 이거는 일반 시장군수한테 가도 된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사유일 때는 누가 하는 경우도 있다. 국장. 그렇게 하면 돼. 그러면 이제 원칙이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어. 이제 사업계획 승인을 이제 받아야 되는데 A가 여기 땅에다가 아파트를 짓는데 내가 그래서 55세대 짓겠다. 자, 55세대 짓는데요. 몇 개 이상이네? 30개 이상이잖아. 그럼 뭐 받으셔야지? 사업계획 승인. 이분한테 가서 받아야 되죠. 근데 사업계획 승인을 안 받아도 된대요. 안 받아도 된다. 이거 제외란 얘기죠. 제외란 얘기는 건축법상 뭐 받으란 얘기네? 허가. 완화해 준 거로 봐야 돼? 강화한 거로 봐야 돼? 완화 많이 하라는 얘기죠? 혹시 공동화 현상이라고 배운 적 있어요? 공동화. 다른 말로 도너츠 현상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해서 도시가 이렇게 동심원을 이루면서 이렇게 할 때 이렇게 생겼을 때 중간에 사람들이 여기 도심지는 가격이 비싸요? 땅 가격이 비싸? 비싸다 보니까 여기는 뭐가 들어가는 상업 건물들이 막 들어가죠. 그러니까 중심부가 무슨 지역이 되는 거죠? 여기? 상업지역이 돼요. 상업지역. 그럼 상업지역이 된다는 얘기는 사람들이 아침에 출근할 때 다 일로 간다는 얘기죠? 아침에 출근할 때 다 갔다가 상업지역에서 일을 하고 밤이 되면 다시 뭐 하죠? 퇴근하게 되면 이렇게 퇴근했어. 그럼 이제 밤이 되면 여기 상업지역은 어떻게 되냐면 텅 비게 돼요. 텅 비어가지고 뻥 뚫려. 그럼 도너츠 같이 생겼죠? 이거를 뭐예요? 도너츠 현상이라고. 다른 말로 지구 공동화 현상이라고 그래요. 그럼 이렇게 됐을 때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더래.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 여기 밤이 되면 여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있는 애들이 제정신이 아니에요. 오늘도 걷는다. 막 이러고 다녀요. 제정신 아니에요? 제정신 아니죠. 그럼 주머니에 항상 지갑이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요? 나와 있어. 근데 이제 알바 끝난 애가 이제 가다가 지금 이제 알바가 지금 대학교 등록금 요즘 한 500 하나네? 하나 500 정도나? 그럼 얘 500인데 얘 알바비가 한 달에 120만 원이야. 몇 개월 알바를 해야 돼요? 최소한 4개월 이상 해야 되잖아요. 4개월 이상 해야지 알바 뭐 좀 줄이고 해서 낼 거 아니야. 그럼 몇 개월 일을 해야 되는데 4개월. 공부도 해야죠. 영어 공부도 해야 되고 토익도 해야 되지. 토익 해야 되잖아. 그리고 이제 내가 개별적으로 자격증도 따야 되잖아. 이거 할 일이 천진데 이거 알바하고 이거 어떻게 해? 근데 지나가다 보니까 저기 뭐가 보여? 지갑이 보여. 저 지갑 아무리 봐도 내가 볼 때 못해도 한 500원 들어있을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해? 이제 오른쪽에 있던 뭐를 들어야 돼? 돌멩이 같은 거 있죠? 들어야 안 들어야 돼? 들어야지. 이거 하면 여기 무슨 팁 있죠? CCTV 있어요. CCTV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편의점으로 가야죠. 편의점 가서 스타킹 사야 돼. 스타킹 산 다음에 써야지. 뒤집어 써야 돼. 아주 이렇게 되는 거 있잖아요.
신고 가서 이거 머리를 턱 쳐요. 그럼 이거 쓰러지죠. 이것만 싹 빼가면 돼. 이걸 퍽치기라고 그래요. 그럼 얘가 지금 현재 이 주변에 사람이 있어서 없어서 없다 보니까 범죄율이 증가되는 거야. 이건 우리나라고요. 미국 같은 경우나 뭐 필리핀 이런 데는 뭐예요? 총 있잖아. 총을 갖고 있으니까 슬럼가 뒤쪽에 그 골목길을 가다가 걸리면 일로 와 흑인이 불러요. 하이 이러니까 하이 하고 가는 거지 뭐. 돈 내놔 그러면 안 내놔 그럼 뻥 하고 써버리잖아. 그래서 이쪽 지역이 이제 뭐가 돼? 이 범죄 소굴로 돼버리는 거야. 이런 현상을 좀 막기 위해서는 밖에 있던 사람들이 나가야 돼요? 못 나가게 해야 돼? 못 나가게 해야 되는데 여기다 집을 안 지어요. 상업지역에다가. 집을 안 지니까 그럼 여기다가 상가 위에다가 주택을 지면서 내가 좀 기준을 완화해 줄 테니까 많이 지어라 그러면 여기는 상가, 주택이 아니죠. 주택이 아닌 거하고 주택을 지었어. 주택이 아닌 것과 주택을 같이 지었어. 이거 우리 일반적으로 뭐라고 그러죠? 주상복합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건물 질 때 이 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의 90% 미만이면 되고 그리고 300세대 미만까지 지어라. 300세대 뭐? 미만. 그리고 여기 해당 지역 땅은 무슨 지역이겠네? 상업지역. 상업 기능이 있는 주거가 무슨 주거예요? 준주거. 준주거나 무슨 지역일 때? 상업지역. 근데 유통상업지역 같은 경우는 집을 못 짓게 돼 있어요. 유통상업 빼고 그러면 요 준주거나 유통상업을 제외한 상업지역에서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질 때 몇 세대 미만 지면 이 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 면적이 90% 미만이면 니네는 사업계획서는 안 받고 뭐 해주겠다? 제외해주겠다. 그러면 이제 나홀로 동 있죠? 이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청담동이나 이런 데 되게 많이 지어놨잖아요. 이런 거 지라고. 그럼 이제 나가 안 나가 이거? 안 나가. 그럼 범죄율은 좀 떨어지겠지. 공동화 현상이 좀 덜하겠다 해서 만든 게 거기 3번에 사업계획 쓰임 대상에서 제외의 뜻이에요. 그래서 완화하여 건설을 촉진하자는 취지라고 써놨죠. 네. 그래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사업계획 쓰임 대상에서 뭐 해주겠다? 제외. 그럼 이제 도시지역 중에 용도지역이 나와야죠. 어느 지역? 준주거나 상업인데 무슨 상업 빼고? 거기 유통상업은 원래 집 못 져서 그래요. 그리고 몇 세대 미만? 그리고 주택과 주택 외의시설을 동일 주상복합 형태죠. 그리고 주택의 연면적이 차지하는 그 90% 미만에다 해놓으셔야 돼요. 죄송합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저 독감 아니니까 괜찮아. A형 독감 완전 유행이라 한 명이 걸리면 뭐 20명 확 걸린다는데 전 독감 아니니까 가까이 와도 괜찮아요. 저 말을 많이 해서 목이 아파서 그런 거예요. 거기 90% 미만이라는 뜻은 상가가 몇 프로 이상이라는 뜻이지? 10% 이상의 뜻이야. 이게 무슨 말이냐? 나중에 최소한 질 때 1층, 2층 정도의 3층까지는 상가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조상복합 보시면 보통 2층에 3층까지 상가 나와 있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이 기준 때문에 그래요. 최소 10% 이상이 나와야 되고 나머지는 뭐 주택으로 써라. 그래서 해상 기준이 90% 미만이란 말은 거꾸로 말하면 상가가 몇 프로? 10% 이상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2번은 농어촌 주택 개량 촉진법에 따라 농업협동조합 중앙회가 예를 들어서 농촌 지역에 주택을 짓겠다. 농촌 주택 농촌에다 주택 지으면 좋은 거죠. 정부 차원에서는 조금 뭐 해주겠다. 완화해 줄 테니까 사업계획서는 안 받고 한꺼번에 그냥 허가받아 지어라 이 뜻이에요. 네. 많이 지난 취지다. 네, 이렇게 하면 돼. 됐고 4번 갈게요. 사업계획서 내용. 만약에 여러분이 이제 이 아파트를 55세대를 짓겠다 그러면 딸랑 아파트 계획만 나가면 안 돼요. 이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이제 입주자들이죠. 그럼 이 사람들한테 생활하는데 편리하게끔 해놔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 기준을 넣었어요. 사업계획은 쾌적하고 아주 문화적인 주거생활을 영위하는 데 적합하게 작성하고 사업계획에는 부대 복리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도 들어있어라. 왜? 이 사람이 나중에 라면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상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상가는 사람이 들어가는 거죠. 사람이 들어가는 거 무슨 시설? 복리. 부대 복리 구분했잖아. 그때. 그러니까 사람이 들어가는 거 뭐? 복리. 못 들어가는 거. 부대. 그리고 경비실하고 관리사무소만 조심하랬죠. 사람 들어가긴 하는데 충성이잖아. 충성하면 뭐야? 부대. 그거 두 놈 조심하라고 했던 거. 그런 것도 설치해야죠. 딸랑 아파트만 전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그 계획이 들어있어라 라는 게 강행 규정이다. 됐고. 자, 넘겨보세요. 이제 챕터 4는 자 이제 이 절차를 거쳐가지고 나중에 사용공사 받으면 이제 유지 관리하면서 사용하면 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여기 후분양제도예요? 선분양제도야? 후분양제도를 안 써, 우리나라는. 돈이 없는 나라라서. 이 건설회사가 이 아파트 짓기 전에 분양을 합니다. 만약 이 아파트 짓기 전에 여기 옛날에 모델하우스라고 하던 거 지금은 뭐라고 하죠? 견본주택이라고 그래. 그럼 견본주택에 가서 우리 아파트가 550세대를 짓 건데 여기 우리 아파트는 뭐 24평형, 뭐 32평형, 뭐 18평형 이렇게 해서 짓겠다. 요거 뭐 200세대, 요거 뭐 100세대, 요거 100세대, 뭐 150세대 딱 정해 놓겠죠? 그걸 가서 들어가서 이제 모델하우스에 봤는데 마음에 드시면 뭐 넣으시면 되죠? 청약 넣으시면 돼. 근데 분양 가격이 너무 높으면은 고민하겠죠. 옆에 있는 아파트 여기 30평짜리가 지금 현재 옆에 있는 아파트 30평짜리가 4억 정도 하는데 이게 분양하는 금액이 3억이다. 그럼 이거 분양 받을만 할까? 옆에 아파트가 30평짜리가 4억인데 이 아파트가 3억이라는 거야. 그럼 최소한 얘가 입주하고 나서 이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다면 얘 몇 억에 거래가 할 수 있네? 4억. 이걸 프리미엄이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 프리미엄. 일반인들 말할 때 피 받다 그러잖아. 그 피가 아니야. 뭐야? 프리미엄이야. 그럼 여기서 1억의 프리미엄을 보는 거죠. 그럼 이제 이거 분양이 되겠네, 그죠? 그럼 분양이 될 건데 이 사람이 지금 현재 3억 분양할 때 이 원가 들어간 거 봤더니 원가가 2억이 들어간 거라. 원가가 얼마 들어갔어요? 2억. 그럼 2억 들어갔으면 중간 차익 프리미엄 1억은 누가 먹는 거냐면 건설회사 A가 먹겠지. 근데 이 사람이 이거 건설하고 뭐 하면서 직원들도 썼을 거 아니에요. 지금 월급도 줘야 되고 그리고 뭐 광고도 해야 되고 모델하우스 비용 나가면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에서 어느 정도 먹을 수 있겠구나라고 해서 건설했으니까 얘도 먹는 게 있어야 사업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얘는 1억 먹고 얘는 지금 현재 분양받아서 1억 먹겠다 이랬는데 이 아파트 가격이 지금 현재 올라가면은 좋겠지만 지금 현재 아파트 가격이 떨어져서 이게 만약에 2억 5천이 됐다. 2억 5천이 됐다. 그러면 이 아파트 3억에 분양하면 분양이 되나요? 야, 옆에 아파트 사지. 내가 왜 이거 사? 그죠? 그냥 사가지고 들어가서 살겠다, 그냥. 3년 기다릴 필요 없잖아. 그러면 2억, 그럼 얘 분양을 어쩔 수 없이 얼마로 해야겠네? 2억 5천으로 해야 되겠네요? 2억 5천 해야 그나마 이거 새 거니까 살려고 할 거 아니야. 프리미엄 없어도. 그죠? 그럼 2억 5천이 되면 얘가 남는 차익이 얼마야? 5천인데 그 중에 튼 비용이 5천이다. 그럼 건설을 안 하는 게 낫지. 그럼 건설회사는 옆에 있는 아파트 시장이 좋을 때 건설하겠네. 그죠? 그럼 주변에 분양 시장이 약간 좋아졌을 때 분양 때리는 거야. 결론부터 얘기할게. 2008년부터 2013년 말, 2014년 초반까지 우리나라 부동산 경기가 죽었죠. 2008년에 뭐 왔었지? 서프라임 모기지 와가지고 우리나라 좀 힘들었잖아요. 그때부터 부동산 경기 안 좋아지면서 아파트 가격이 하락해, 저기 용인 같은 건 반토막 났었어요. 용인시에서 40평짜리 아파트가 43평짜리였었거든요. 여기 4억에 분양했었어요. 평당 1,000만 원 정도 좀 안 되게 했었어요. 990, 뭐 930 이렇게. 근데 옆에 분당이 무슨 시죠? 분당시라고 그러던데? 못 알아듣네. 분당 부잖아. 성남 사람들은 성남이란 말 하는 거 되게 싫어해. 분당구, 분당시라고 그래. 너 어느 시 사냐? 나 분당 사는데 그래요. 너 성남시 아니야? 성남 아니야. 성남의 이미지가 옛날 달동네 이미지가 있어서 싫은가 봐. 자기는 무조건 분당 산대. 그래서 분당에 아파트가 43평짜리가 5억 6천에서 5억 6천에서 5억 6천? 5억 6천. 6억 정도 올라가려고 할 준비하고 있을 때였어. 이 아파트 가격이 맨 처음에 분양할 때 3억이었는데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그럼 정부는 봤을 때 분당하고 우리 오대신도시 있죠? 오대신도시. 서울 외곽 순환 고속도로를 따라서 오대신도시 1988년 노무현 노태우 대통령 있죠? 그때 레미미대 아는 분 있었잖아. 또 젊으신 분들은 기억이 안 날 수도 있는데. 난 여기서 나이가 30대 미만이다. 몇 명 있어요? 자기 2명? 2명밖에 없어? 3명? 빨리 안 들어? 4명. 5명. 자꾸 늘어나네. 생각해보니까 미만이었던 거야? 5명인데. 이 노태우 대통령 태어날 이분이 할 때가 88년도거든요. 아마 88년도 이후 90년도 초반생이니까 모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서울시 주변으로 이렇게 해서 서울시 외곽에 지금 현재 인구가 88년도에 1,000만을 넘어서 그렇기 때문에 인구가 너무 과밀화되어 있고 주택은 난이 해소를 하려고 신규 택지 개발을 공급하겠다라고 해서
여기다가 5대 신도시를 만들었단 말이야. 그래서 이 인구를 어디로 밀어라. 외곽으로 빼자. 이렇게 해서. 그래서 여기 고양시에 뭐라고 그러죠? 이산 말고 일산. 여기 뭐 있어요? 상동 말고 중동. 여기 평촌 3번 있죠. 그리고 성남에 뭐예요? 분당을 외곽순환고속도 껴가지고 이렇게 돌렸단 말이에요. 아, 그럼 이제 여기 인구가 이제 일로 나가려면 이 아파트를 지을 때 이거 아파트 분양을 대규모로 할 때 비싸게 팔아야 돼, 싸게 팔아야 돼. 그러니까 공공택지에서 분양했기 때문에 땅 가격이 싸죠. 일반 택지 개발이 아니라 정부가 땅을 밀어버린 거 수용해가지고 그러니까 공공택지라고 그래. 공공사업으로 조성이 된 땅. 그러니까 이 땅은 땅 가격이 싸기 때문에 원가, 건설하는 원가는 다 똑같아요. 서울에서 짓든 부산에서 짓든 원가가 뭐가 달라지겠어요. 원가를 줄이게 되면 부시공사가 되기 때문에 서울에서 아파트 짓는 비용이나 부산에서 아파트 짓는 비용이나 비슷해요. 제주도는 좀 다르지. 섬이다 보니까 이제 운송비가 많이 붙으니까. 근데 여기서 아파트를 지을 때 이때 분양했고 이때 분양했고 이때 분양했어요. 이 친구 3명 있었어요. 여자친구 3명. 여자친구 3명 있는데 그때 당시 88년도에 얘는 이제 어디 갔어요? 일산 갔어요. 일산. 얘는 어디 갔어요? 얘 중동 갔어. 얘는 어디 갔냐면 분당 갔어요. 그때 당시 아파트 다 똑같이 비슷했어. 분양가도. 근데 겨울에 만나서 동창회 모임 요즘 하잖아요. 지금 벌써 20년 지났죠. 20년 지나면 일산에 있는 애는 여우털 입고 와요. 여우털. 중동에 있는 애는 뭐 입고 오냐면 여기 오리털 잠바 입고 와요. 분당에 있는 애는 모피 입고 와요. 똑같이 샀는데 직장인인데 똑같은데 얘는 이렇게 됐어. 집값이 엄청 올랐거든 얘는. 뭐 사통팔달이잖아. 분당 같은 경우는 강남하고 진입도도 빠르고. 그죠? 근데 그 중에 제일 교통이 안 좋은 데가 어디죠? 중동. 여기는 한번 지나가는 순간 1시간이에요. 여기는. 그러니까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됐는데 이 분당의 아파트는 계속 치솟았어요. 근데 이 아파트 가격을 정부가 낮추고 싶은 거야. 이거 어떻게 낮출까 고민 막 하다가 이 아파트 가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신규 아파트 공급이에요. 신규 아파트 공급을 해서 여기다가 아파트를 지어서 이 아파트 가격을 다운시키면 얘가 새 아파트잖아 지금. 이게 15년 정도 됐어. 그럼 이 아파트 가격이 더 싸요. 그럼 이 아파트 가격 올라가야 돼요? 떨어져야 돼? 그래서 이제 정부는 그러면 신규 택지 개발하겠다 해서 판교라고 있어요. 판교에다가 공공택지 밀어가지고 여기다가 아파트를 짓겠다. 그래서 2006년도에 분양을 했어요. 2006년도에 분양할 때 이 아파트 가격이 원가가 얼마 들었니 했더니 그동안 건설회사가 어떻게 했냐면 땅 가격 대표적으로 이제 땅 가격 우리는 택지비라고 그래요. 그치? 건축하는 비용 무슨 비라고 그러지? 건축비. 또 2개 더 해가지고 우리는 분양가라고 그래 보통. 물론 여기 기타 비용이 있겠지. 건축비 포함시켰다고 할 때 그러면 택지비하고 건축비 중에 줄일 수 있는 거 뭐밖에 없다고 그랬지? 건축비 줄이면 부실공사가 됩니다. 택지비. 땅값을 싸게 사지 않는 이상 그 아파트가 낮출 수가 없어요. 이게 무슨 택지인데 이거? 공공택지. 일반 택지가 예를 들어서 500만 평당 500이면 이 공공택지 평당 100이란 말이에요. 평당 얼마 차이가 나네? 400. 400 차이가 나면 30평이면 1억 2천이 차이가 나는 거야. 아파트 가격 1억 2천을 낮춰도 된다는 뜻이죠. 맞잖아. 일반 택지고. 그러면 공공택지 같은 경우는 요거 아파트 가격을 그러면 분양가에다가 뭘 걸어서 상한 거야. 원가 연동제란 말은 들어봤죠? 원가 연동제. 원가에 이을련 움직일 동자 써서 원가 연동제라고 해서 여러분이 아침에 올 때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 뭐야 이게? 새우깡. 센스 있는 사람들은 알아요. 작년에 수업을 들었거나. 새우깡 여기 밑에 얼마라고 써있어요? 1,000원 써있고 앞에 뭐라고 써있어요? 권장 소비자 가격이라고 돼 있죠. 권장 소비자 가격을 붙여놓은 이유는 뭐냐면 1,000원 이상으로 사면 바보 이란 뜻이에요. 권장하는 가격이잖아. 근데 만약에 이거 이마트 가면은 680원. 홈플러스 이마트 680원이죠. 여기 동네에 있는 이마트 좀 와 있는 거는 720원. 여기 슈퍼마켓 가면은 980원. GS 가면 970원. 다 다르죠. 얼마나 안 넘어? 1,000원 안 넘어요. 1,000원 넘는 데는 유일하게 섬 같은 데는 1,200원, 1,500원. 운송비가 붙잖아요. 근데 1,000원 정도 미만으로 이제 거래를 하라는 얘기는 원가가 들어간 게, 야, 이게 원가가 500 들어갔대. 뭐 500이니까 플러스 알파에도 최소한 1,000원 넘지 말아라.
그러면 원가에 연동해서 가격 책정하는 거죠. 이걸 안 그러고 만약에 잘 들어요. 새우깡이 만약에 지금 현재 혜태제가 부도가 났어. 롯데제가 부도 났어요. 농심 하나 살아있어. 손이 가요 손이 농심새우. 농심이잖아. 그럼 농심새우깡에 농심만 지금 살아있죠. 다 무너졌어. 근데 얘가 이걸 2만 원으로 올렸어요. 2만 원을 올렸어. 이거 사 먹을까 안 사 먹을까요? 전 사 먹어요. 이게 애호거든요. 강의잖아요. 전 사 먹어요. 2만 원이어도 사 먹고 3만 원도 사 먹을 거야. 예. 왜? 좋아하니까. 좋은데 뭐 2만 원이면 어때? 예. 100만 원에도 사 먹을 수 있어요, 저는. 그런 사람이 10명인 게 더 낫지. 1000명보다 10명 사는 게 나아. 2만 원에서. 어차피 수익은 똑같으니까. 그러면 이런 거를 느끼고 있던 사람 차이나에 건설하는 회사가 택지비가 100만 원밖에 안 들었는데 이걸 일반 택지 있는 거랑 500만 원 똑같이 해버린 거야. 분양가를 똑같이 해버리니까 야 이거 분양가 똑같이 해버리면 이거 잘 봐요. 누가 다 이걸 다 먹는다는 얘기지? 건설회사도 먹어요. 건설회사가 이거 땅 싸게 살려고 발악을 하겠죠. 공공택지 살려고 눈에 불을 켜고 로비하고 이러면서 비자금 조성되고 막 이래요. 안 되겠다. 이제부터 정부가 야 이 아파트 가격 낮춰. 어딨어? 판교 있어. 야 이 아파트 가격 낮춰 해서 분양가에다가 뭘 걸어버렸어요? 상한을 걸었어요. 원가에 연동해서 책정하라는 제도를 도입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 옛날에 아파트 30평 분양할 때 이거 4억에 분양했잖아. 분양하지 마. 2억으로 해. 몇 억으로 하래? 2억으로 하래. 근데 옆에 이 아파트 어딨어? 여기 분당에 있는 아파트가 지금 현재 4억인데 지금 현재 얘가 2억이야. 그러면 이 분당에 있는 아파트 가격 올라가야 돼요? 떨어져야 돼? 떨어져야 되잖아. 근데 이거는 누구 생각이고? 정부 생각이고. 우리가 볼 때는 그게 아니에요. 예. 제가 볼 때는 이게 4억이죠. 4억인데 지금 현재 기반시설이 분당은 잘 돼 있잖아요. 현재. 판교는 입주하고 한 4, 5년 지나야 그 기반시설이 다 들어와요. 그러면 지금 현재 2억을 내가 갖고 있지만 샀다가 시간이 지나면 얘가 몇 억으로 올라가겠네? 4억으로. 그러면 중간에 요 프리미엄이 얼마? 2억. 그러면 이거를 분양받아야 돼요? 분당 아파트를 사야 돼? 판교 분양받아야지. 그러면 중간에 이건 당첨만 되면 프리미엄 2억이니까 피만 1억 먹고 나가도 되잖아. 그러면 청약통장에 있으면 이거 넣어야 돼, 안 넣어야 돼? 넣어야죠. 예. 친구 거 있으면 넣어야지. 아버지 거 있으면 넣어야지. 예. 근데 다 집이 있는 사람들인 거야. 원래는 집이 없는 서민한테 싸게 공급하겠다고 만든 취지인데 그러면 나가 와가지고 청약을 넣으려고 그랬더니 있는 것들이 통장 쌓고 와가지고 다 넣는 거예요. 경쟁률 막 500대 600대 돼버리면 받을 확률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할 당시 배경은 이거였는데 막상 도입을 하고 보니까 투기가 심해지는 거야. 그래서 분양권을 전매하는 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분양권 중개 대상물에 있다고 배웠어? 없다고 배웠어요? 그럼 되니까 가능한 거지. 그러니까 분양권 이거 당첨되자마자 10%니까 2억이면 2천만 원만 있으면 되잖아. 2천만 원 넣고 그 다음에 이제 계약서 넣고 나중에 1억 2천에 팔면 되죠. 2천만 원 회수하고 1억 피 먹는 거잖아. 넣어야 돼, 안 넣어야 돼? 넣어야 당첨만 되면 넣어야죠. 저 같으면 무조건 넣겠습니다. 그러니까 야 그럼 분양권을 못 팔게 하면 얘네들이 이거를 나중에 계속 끝까지 갖고 갈 거 아니야? 그래서 숫자가 몇 년이에요? 몇 년이? 10년간 전매금지 묶어버렸어, 판교를. 그래서 당첨되고 나서 몇 년간 못 팔아요? 그럼 이제 투기하려던 사람은 10년 동안 갖고 있으니까 월세 전세만 넣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는 아이씨 안 사 이러면서 빠져나가가지고 전부 다 저기 서울에 저기 오피스텔로 간 거예요. 서울 쪽에 오피스텔로 가고 이 사람들이 이제 공급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 10년에 2억이 어디야? 낳는다. 그래서 넣는 사람이 있겠지. 그래서 이제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한 배경은 이 아파트 가격을 낮추려고 했는데 역작용으로 얘가 투기가 일어나서 무슨 전매 금지? 분양권 전매 금지야. 전매가 뭐예요? 사고 파는 거를 전매라고 그래요. 옛날에는 등기 안 한 상태에서 파는 걸 전매라고 그랬는데 일반적으로 전매라는 건 이어서 팔았다. 이을전에다 팔매자예요. 이어서 팔아버린 거야. 사고 나서 판 거야. 근데 이건 자유로운 건데 어디서는 하지 말아라. 분양가 상한제 적용된 아파트는 전매를 금지하겠다. 그래서 10년 묶었더니 건설회사 입장에서는 여기서 건설하면 돈이 되나? 왜? 일단 분양가 상한제 맞았죠. 분양가 상한제 맞았어. 그럼 내가 옛날에 2억 먹던 거를 지금 2억을 못 벌잖아요. 그럼 건설회사 입장에서는 건설을 안 해. 그리고 분양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분양 받으려고 해도 몇 년간 못 팔아. 10년 안 받아. 건설해도 안 팔리고 건설회사 짓지도 않고 그러면 주택 공급량을 늘릴 수가 없죠. 그래서 요거 대신에 나온 게 보금자리 주택이 나온 거예요. 그럼 정부가 집 줘서 공급할게. 그래서 개발제한구역 풀어서 보금자리 주택 친 거예요.
도심지 내 말고 외곽에 개발을 풀어가지고. 근데 이게 성공 안 했거든. 이 아파트나 이 아파트 가격이 똑같으니까. 그래서 이제 공공택지로 다시 공공주택으로 바꿨어요. 이게 박근혜 정부에서 한 거야. 그럼 여기서 해당 지역에서 그럼 분양가 상한제라는 걸 도입한 배경은 이거였으니까 그걸 봐보세요. 1번에 사업 주체가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 중에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2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되는 분양가격 이하로 공급을 하여야 하는 주택이다. 이걸 줄여서 그냥 뭐라고 그래?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이렇게 하네. 그러면 얘가 어느 땅일 때 땅값이 싸다고 그랬어요 아까? 공공택지. 그럼 어디서 짓는 거는 다 분양가 상한제를 받겠다. 공공택지. 그러니까 건설회사가 땅 사가지고 짓는 아파트 말고 국가가 도시개발이나 택지개발이나 산업단지나 이런 거 할 때. 그래서 그 1번에 무슨 택지라고 되어 있어요? 공공택지. 이제 여기서만 적용하겠다 했더니 또 문제가 된 게 공공택지가 아닌데 대한민국에 여기는 공공택지예요. 근데 여기 지역이 지금 현재 아파트를 지었는데 투기가 막 일어나는 지역이야. 3개월간 아파트 가격이 엄청 올라간 지역이야. 그럼 여기는 안 되겠다. 그러면 여기도 해야겠다. 공공택지인데 공공택지 아닌데 일정한 가격이 상승률이 높은 지역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라고 묶어놓고 이 지역에서도 분양가 상한제 때리겠다는 얘기야. 그래서 두 번째가 공공택지 외의 택지인데 주택가격의 상승 우려가 있어서 국장이 주택정책,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거쳐서 안 되겠다 묶어버리는 지역. 이런 지역을 뭐라 불러요?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2번 그 주택정책심의위원회가 주거정책심의위원회로 바뀌어서 아마 기본세는 바뀌어서 나올 거예요. 네. 2번 다음의 경우에는 분양가격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잠깐만. 지금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은 일단 건설회사는 이렇게 팔던 걸 이렇게 낮춰야 되죠. 지어? 안 지어? 안 지어. 근데 정부가 많이 지라고 권유하는 게 있는데 걔네들을 저까지 적용해버리면 애들이 안 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국가가 야 니네들 집 좀 많이 져라 라고 만든 게 도시형 뭐야? 생활주택이야.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하지 않겠다. 그래서 1번이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안 한 거예요. 결론은 도시형 생활주택을 분양하는 사람은 좋겠다는 얘기예요? 나쁘겠다는 얘기예요? 좋겠지. 돈을 뭐 벌겠죠. 그걸 분양받는 사람은 별로 안 좋겠네. 싸게 산 게 아니라 비싸게 산 거니까.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안 받았다라는 걸 갖고서 여러분은 아 이거는 누가 좋겠다 정도의 판단을 해야죠. 이게 부동산학 개론에서는 이런 거 물어봐요.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하지 않게 되면 건설회사는 건설을 많이 하겠죠. 주택 공급량이 늘어날 것으로 본다. 이게 부동산학 개론 문제고 우리는 이제 제도를 도입하는 거잖아. 법에서 제도를 도입하는 거니까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하게 되면 분양 가격이 낮춰지니까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서 뭘 할까봐 투기할까봐 무슨 제도를 도입했다. 전매 금지 이렇게 나온 거야. 사고 파는 거 못하게 하면 안 살 거 아니야. 예. 그리고 두 번째가 경제자유구역 지정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 고시된 경제자유구역에서 건설하는 공동택으로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외자유치 촉진과 관련하여 2조에 따른 분양가격 제한을 적용하지 않기로 심의 의결했다. 이거를 혹시 송도 경제자유구역이라고 인천에 있는 거 아시죠? 네. 자 그러면 경제자유구역의 개념은 뭐냐면 여기 경제자유 묶으면 외국인들이 돈을 갖고 투자를 하는 거예요. 투자해서 돈을 가져갈 때 세금 안 붙이겠다. 그럼 외국인 자본이 들어오겠죠. 그럼 그 돈을 가지고 건물을 짓는 거예요. 정부가 돈이 없으면. 외국 자본 갖고 건물 쓰면은 건설 경기 활성화 되겠죠. 근데 이게 팔려야 될 거 아니야. 분양가 상한제가 있으면 이거 분양이 예를 들어서 남는 게 분양 수익이 남는 게 없죠. 그럼 외국인들이 멍청이는 아닐 거 아니야. 분양가 상한제 있으면 우리가 왜 들어가냐 그럴 거 아니야. 그럼 니네들은 뭐 해줄게? 재배시켜줄게. 재배시켜주면 되잖아. 외자유치 촉진하겠다고.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설회사 입장에서는 안 좋기 때문에 이거를 제외시켜줘야 건설회사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럼 경제자유구역에서는 우리는 적용 안 할 테니까 외국인들 들어온나 이 뜻이에요. 이해되셨죠? 예. 3번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특구 여기서 관광특구에 건설 공급하는 공동주택으로 해당 건축물의 층수가 몇 층 이상? 50층 이상 어디서 봤죠 우리 이거? 초고층 건축물이라고 했잖아. 건축법에서 몇 층 이상? 50층. 건축법은 4m 1층으로 본댔죠. 주택법은 3m 1층으로 봐요. 그럼 3, 5, 15, 150m 동그라미.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몇 미터? 150m 이상인 경우에는 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안 하겠다. 그래서 요 3번 그때 잠깐 얘기한 것 같은데 그 현 무슨 정부 수석 있었죠? 그 LCT. 저기 부산에 LCT 몰라요? 부산에 가면 해운대라고 있어요. 해운대 가면 그 해운대 바닷가 있죠. 바닷가에서 바로 나오면 바로 아파트야. 그래서 LCT 그 건설을 하는데 그때 분양가 상한제가 있잖아요. 분양가 상한제가 있는데 현 정무수석이 그 건설회사 사장하고 이제 좀 짠 거야. 뒷돈을 좀 줬겠죠. 뒷돈을 좀 주니까 정치 얘기는 하고 싶지 않은데 그런 배경이 있었다고. 뒷돈을 주니까 그때 입법안을 예고한 거야. 관광특구에서 50층 이상 치면 분양가 상한제를 뭐 하겠다고. 배제했다. 이 규정을 넣은 거예요. 그럼 이제 LCT 같은 분양가격이 높았겠네? 쌌겠네? 높았겠죠. 그럼 건설회사 입장에서는 걔한테 뭐 10억을 줘도 건설회사 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만들어졌던 조문이에요. 근데 지금 이게 비리가 들통나면서 LCT 사장 도망다니다 걸리 잡혔잖아. 현 정무수석 들어갔고, 이거 이 규정이에요. 그걸 우리가 공부하고 있습니다. 좀 짜증이 나는데 어쩔 수 없어요. 이 법조문은 그렇게 해서 만들어졌나 보다. 근데 그래서 지금 거기 걔가 80층인가 100층인가 건물일 거예요. 초층 건물이잖아. 관광특구란 말이야, 거기 해운대. 그러니까 거기는 뭘 안 받았겠네? 분양가 상한제 안 받았겠죠. 그럼 분양해가지고 돈 엄청 벌었겠지. 경쟁률이 100대 몇인가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분양 받았으니 참 이걸 갖고 우리가 놀아난 거죠. 그런 것 같아요. 정치 얘기 안 할 겁니다. 3번 갑니다. 분양 가격. 또 그분을 좋아하는 분도 있을 텐데 내가 그렇게 하면 또 그럴 수 있잖아요. 분양 가격. 분양 가격은 아까 뭐하고 뭐로 이루어졌어요? 택지비하고 건축비.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 큰 두 가지가 평당 뭐 100만 원이다, 평당 1000만 원이다, 이런 말 할 때 두 가지를 합쳐서. 그래서 구체적인 명세랑 산정 방식이랑 감정평가 기간 여러 가지는 다 국토교통부령 시행규칙으로 하기 때문에 시험에서 내질 않아요. 그리고 택지비는 다음 각호에 따라 기준을 적용하겠다 해서 거기 택지비가 땅 가격 말하는 거죠. 그럼 이제 1번에 박스 1번 보시면 공공택지에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택지 공급 가격, 땅상 가격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택지에 관련된 비용을 좀 더 가산해서 적용하겠다. 근데 이거 분양 가격이 700이 맞다, 800이 맞다, 이거는 누가 전문가가 아닌 이상 딱 이게 맞다라고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분양가 심사위원회라는 걸 둬요. 분양가 뭐요? 심사위원회. 그래서 얘네가 아파트 우리 청약 착공 들어가면서 보통 우리 분양가 책정한 다음에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 들어가거든요. 이때 분양 가격을 얘네가 이제 건설회사가 이제 제출하면 분양가 심사위원회에서 야, 이 가격이 너무 비싼 거 아니야? 이 동네가 가격이 이 정도면 분양가 너무 높다. 좀 낮춰라. 아니면 너무 낮으면 조금 올려도 된다. 이런 것들을 심사하기 위해서 두는 걸 분양가 심사위원회라고 해. 그래서 거기 1번, 2번 항목에 따라 분양가격 책정하면 맨 밑에 쌍가로 1번 가보세요. 분양가격 구성 항목 중에 건축비는 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축비, 이걸 기본형 건축비라고 해요. 거기다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좀 더 더해서 더한 금액으로 하는데 이 기본형 건축비는 시군구청장 해당 지역의 특성 고려해가지고 따로 고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러면 이제 분양가 상한제 받았으니까 분양 가격이 얼마다라는 거를 공시해야죠. 그래서 쌍가로 이번에 사업 주체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으로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에 대해서는 입주자 모집 승인 받자마자 공고할 때 이러한 비용이 택지비가 얼마 들었고 공사비가 얼마 들었고 간접 비용이 얼마 들었다 해서 이거를 공시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분양가격이 이게 나왔구나 하는데 일반인들이 이거 보고서 이해하는 사람이 많지 않겠죠. 그래서 형식적으로 하는 겁니다. 됐고 그 다음에 이제 큰 2번으로 갈게요. 나머지 안 봐도 돼. 큰 2번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이라고 돼 있죠. 요거 아까 공공택지는 무조건 분양가 상한제를 받아요. 혹시 택지개발, 판교 택지개발 여기 얼마 전에 운정신도시 전부 다 택지개발이잖아요. 다 그게 공공택지야. 근데 여기 지역 같은 경우는 공공택지는 아닌데 최근 3개월간 봤더니 주택 매매 가격이 엄청 올라가고 거래량이 증가되고 작년보다 가격이 되게 많이 올랐다. 그런 지역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전국 대상이니까 어느 분이 하겠네? 국장인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거쳐 지정해버려요. 그래서 여기 1번에 밑줄 쳐있죠. 누가? 국장이 주택 가격 상승률을 봤더니 물가 상승률보다 너무 높게 올라가고 있는 지역이야.
이런 지역인데 주택가격 고래 여러 가지 주택상 여건을 고려할 때 주택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이라면 다음 기준 충족할 때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거쳐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정할 수 있다. 그럼 이제 기준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기준이 이제 당구장 박스예요. 야, 공공택지가 아닌데 다음과 같이 급등하거나 우려가 있다. 그런 지역을 대상으로 하겠다 해서 1. 3개월간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률 몇 %예요? 그럼 이제 직전 3개월이면 이번 달로부터가 전달이죠. 지금 12월이죠. 그럼 12월이면 직전월이면 몇 월이야? 그럼 11, 19, 이 3개월 있죠. 3개월간 아파트 매매 가격이 몇 프로 이상 늘어났다? 10%.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억짜리가 3억 8천에 거래돼. 3억에 10%면 얼마죠? 3천. 근데 3억 8천이면 3천만 원 이상이 올랐죠. 그런 지역이거나 이 직전 3개월간 월 평균의 거래량, 아파트 거래량이 몇 배냐면 전년 동기간 대비했을 때 2배. 몇 배? 2배. 그리고 청약 경쟁률이 높았어요. 3개월간. 평균 몇 대면? 이때 초간 지역 중에서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것을 지정하겠다 해서 거기 10%하고 200% 중에서 매매 가격은 몇 프로? 10%. 거래량은? 그러니까 매매 가격 상승률을 외우셔야 돼. 매실이라고 그러죠. 매실. 따라 매실. 매매 가격은 10%예요. 네. 매매 가격 몇 프로? 10%. 작년보다 몇 배? 200%, 2배. 2배 오른 지역, 거래량이. 그리고 이제 3개월간 청약 경제율 18대 1, 5대 1, 20대 1. 그 정도 기준 갖고 틀리게 하는 거예요. 네. 이런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하되 국장이 여기 지역을 잘 알아요? 여기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잘 알아? 그럼 국장은 시도지사 의견 들어서 지정해라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 국장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지정할 때에는 미리 시도지사 의견을 들어라. 넘겨보세요. 3번에 국장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지정했을 때 그 내용 지체 없이 공고해서 자 여기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입니다.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되면 우리는 뭘 알고 있어야 되죠? 분양을 받고 나서 일정 기간 못 팔아요. 그걸 전매 뭐예요? 금지야. 그래서 여기는 그 지역 관할 시군구에게 공고 내용을 통보하면 이 경우 시군구가 사업주체로 하여금 입주자 모집 공고할 때 해당 지역에 공급하는 주택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입니다. 라는 사실을 공고하게 하면 된다. 그리고 4번 국장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계속 지정할 필요가 없다. 지정했는데 지정할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그럼 이제 심의 거쳐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해지해 줘야지. 사유가 없으면 해지해야 돼요? 할까 말까 고민해야 돼. 그렇죠. 없다고 인정되면 반드시 해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해지하고 지정할 때 절차나 해지할 때 절차는 같아야 돼. 그래서 5번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에 지정 해지할 때에도 지정과 똑같이 같은 절차로 동일하게 하겠다. 그리고 6번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이 된 지역의 시도시군 내가 관리하는 지역인데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지정해놨는데 가격이 그 사이에 안정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안정이 됐으면 계속 놔둬야 돼요. 해지해달라고 요청해야 돼. 그래서 인정이 되면 국장님 해지해주세요 라고 뭐예요? 요청하면 요청했다고 친하니까 바로 해지해주는 건 아니고 심의 거쳐서 해지할지 말지를 결정해야 돼. 그래서 7번에 둘째 줄에 심의 거쳐 적용적 해지 여부를 결정하겠다. 그리고 나서 해지합니다. 그럼 이제 대한민국에 여기 아파트 지금 현재 아파트 건설했는데 얘는 공공택지. 무슨 택지? 공공택지. 여기는 공공택지는 아닌데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에요. 여기 지역 같은 경우는 그런 거 없어. 그럼 이제 이 아파트 A, B, C라고 할게요. A, B, C. 자, 위례 신도시 있죠? 위례 신도시는 어디죠? 택지개발이니까 공공택지지. 공공택지에서 건설한 아파트죠. 그럼 얘는 뭘 받았겠네? 분양가 상한제 받았네. 가격이 좀 싸겠네? 싸면 나중에 아파트 이거 나중에 살려는 사람 많이 몰리겠네? 많이 몰리게 되면 이거 사람들이 당첨되면 바로 팔려고 하겠네? 그래서 1년 동안 전매금지 이렇게 됐어요. 전매금지. 계약하고 몇 년? 1년. 공공택지는 1년으로 됐어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분양가 상한제 받았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전매금지 있어 없어? 있어. 근데 얘는 없어. 당첨되면 바로 팔아도 됩니까? 예. 그래가지고 이 공공택지 이거 해지하면서 최근 14년도 말에 조금씩 거래가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 거래 가격이 좋아지니까 건설회사 입장에서 빨리 분양해버려야 되죠.
여기저기서 건설 막 하면서 분양하니까 작년하고 올해 분양 시장이 되게 좋았던 거예요. 그러면 작년, 올해, 내년. 그럼 입주는 내년에 하겠네? 그럼 내년에 입주 물량 쏟아지겠네. 그러니까 최근 17년 동안 제일 많은 입주 물량이 나온대요. 10년 동안. 그럼 내년에 입주 뭐가 오겠네? 대란 와요. 예. 중간에 피 못 판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못 판 사람 포기하겠죠. 그런 물건 잡아야지. 집은 지금 사야 돼? 내년에 사야 돼? 내년에 입주 물량 쏟아질 때 던지는 물건 잡아야 돼요. 피 주고 샀던 거 3억짜리 3억 5천 주고 샀던 거 던지고 원가만 해소하겠다고 나온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럼 그때 그거 3억까지 떨어졌다가 2억 5천 떨어지면 그때 잡아야지. 예. 아파트 사는 얘기가 아니라 상황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현재. 그러니까 내년에 말에 아파트를 살 거면 그때쯤에 사시는 게 낫다. 지금 현재 물량이 현재 막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 가는 게 낫겠다. 그래서 내년에 자격증 땀과 동시에 아파트 사러 가면 될 거예요. 무슨 말이겠죠? 그럼 네가 어떻게 하는데? 요즘껏 대한민국 그렇게 돌아왔으니까 그럴 것 같다는 얘기예요. 3번에 이제 가볼게요. 투기과열지구. 투기과열지구는 진짜 많이 들었을걸요? 되게 많이 들었는데 어떤 분이 그래. 자, 고개 들어보세요. 자, 여기가 노원구가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됐어요. 투기과열지구 지정됐어. 그럼 이제 여기 A가 그 땅을 갖고 있었어. 그럼 이 사람이 땅을 사고 팔 때 문제가 생기나 안 생기나? 땅을 사고 팔 때. 지금 현재 우리 무슨 법 하고 있죠? 공법인데 공법에 무슨 법 하고 있어? 주택법 하고 있잖아. 주택법에서 토지 규제 하겠습니까? 지금 투기과열지구잖아. 투기과열지구는 토지랑 상관이 없어요. 근데 땅 소유자가 우리 동네 투기과열지구에서 짜증난다는 거야. 또라이. 토지랑은 전혀 상관없다니까. 투기과열지구는 분양권 전매 금지를 하는 거예요. 분양권을 사고 파는 걸 규제하려는 거지 땅하고 아파트 사고 파는 걸 규제하려고 만든 게 아니란 말이야. 근데 이제 투기과열지구라 그러니까 왠지 뭐가 기분이 나빠 보이죠? 그런 게 아니고 얘가 뭐를 규제하려고 만들었냐를 알면 그 다음부터 쉬워요 이게. 근데 그걸 모르고 그냥 투기과열지구는 뭐 이거 다 단어만 외우다 보면 나중에 하면 뭘 내가 했는데 외우긴 외웠는데 그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투기과열지구는 무슨 법에서 나와요? 주택법에서 분양권 전매를 못하게 하려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정권자는 국장 시도의사가 야 여기 주택 가격 2번이에요. 지정 기준에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을 때 주택에 대한 투기가 우려되는 경우에 그 지역의 청약 경쟁률 막 올라가고 가격 막 급상승하고 보급률 막 올라가니까 이거 고려해서 정합시다. 그러면 요 지정 해제 통보는 볼 거 없고요. 얘 가장 중요한 거는 거기 7번이에요. 7번. 효과가 뭐 전매 금지라고 됐네. 그죠? 주택의 분양권을 전매를 못하게 하는 거니까 주택을 사고 파는 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분양권이라는 거는 계약을 하고 나서 등기하기 전까지죠. 그러니까 만약에 아파트 3억짜리를 계약을 오늘 했다. 당첨이 돼서 계약을 했어요. 그럼 계약금 10% 3천만 넣었죠. 그럼 그때 분양 계약서가 아마 노란 색깔 두꺼운 게 올 거야. 그게 뭐예요? 분양권이에요. 근데 아파트 다 3년 만에 다 졌어. 그럼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 하겠지. 잔금 치르면서. 그때부터는 뭐가 돼요? 주택이에요. 그러면 계약하고 등기하기 전까지 상태를 뭐라고 그래? 분양권. 그걸 못 팔게 하는 게 투기과열지구예요. 주택 전매 금지가 아니야 얘는. 근데 이제 잘못 판단하게 되면 기분이 나쁜 거지. 그럼 거기 투기과열지구 효과는 뭐 전매 금지라는 거 기억 하나 해두세요. 그냥 그거 하나만 기억해 두시면 되는 거예요. 됐고 타당성 없다 해지 요청 이런 거 안 봐도 돼요. 됐고 챕터 5에 마지막에 남은 게 그럼 이거 주택 건설하려고 할 때 이거 하나 하면 끝나요. 여기 건설회사가 갑이라는 건설회사가 제일 먼저 아파트를 지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땅을 매입해야 되니까 돈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돈을 딱 매입해서 이렇게 매입하고 있는 과정에 이거 지주 작업에서 이만큼 매입했는데 이 돈이 갑자기 막혔어. 막막하게 된 거야. 그럼 지금 하다가 이걸 중단에 포기하면 부도날 수 있잖아요. 근데 건설을 하긴 해야 되는데 지금 자금이 조금 없어서 그러는데 이거 매입 빨리 한 다음에 분양해버리면 그 금액으로 갚아버리면 되잖아요. 아파트 천분양하니까. 그래서 땅을 매입을 하다가 중간에 자금줄이 막혔어. 이 자금을 어디선가 갖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 여기다가 30평짜리 아파트를 짓 건데 이 30평짜리 이 아파트를 지금 짓 건데 일반 애들보다 지금 현재 돈을 빌려주는 애들한테는 좀 더 싸게 아파트를 주겠다 그러면 걔네들이 그러면 그래 그럼 내가 자금 대줄게 나중에 아파트 줘야 된다라고 해서 하면 되죠. 그럼 얘가 나중에 주택으로
상환하겠다라고 하는 약정하는 사채를 발행하는 거야. 그걸 주택 상환 사채라고 그래요. 저 사채를 갖고 있으면 나중에 뭘로 받을 수 있다는 얘기네. 주택으로 받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상환이라는 거는 이 갑이라는 애가 A라는 애한테, B라는 애한테, C라는 애한테, D라는 애한테 자금을 받은 거죠. 이 자금을 받아서 이 돈을 가지고 얘네가 매입을 마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사업계획서에 넣어서 분양을 할 거 아니에요. 선 분양할 때 얘네들한테 분양권으로 지급하는 거야. 분양권 지급하면 얘는 원래 아파트 3억에 분양할 건데 얘가 2억 5천에 만약에 준 거야. 2억 5천에. 그럼 얘는 얼마를 싸게 산 거네? 5천만 원 싸게 산 거니까 얘도 입장에서 좋은 거고 얘 건설이 빨리 한 3년 4년 이렇게 쉬었다 가는 게 아니라 바로 가니까 얘도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부가 그러면 야, 주택상환사채는 발행할 수 있게 해주겠다. 그럼 누가 발행하냐가 중요한 거죠. 그럼 건설회사가 발행해야 되니까 이 주택으로 상환하는 사채는 누가 발행해요? 이게 발행권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 주택을 건설하는 회사를 뭐라고 그러죠? 사업주체가 있는데 사업주체 중에 건설을 많이 하는 공공기관 중에 건설 많이 하는 회사. LH공사. 그리고 우리가 건설하려고 등록을 하는 거야. 연간 20만 하려면 등록해라 했던 무슨 업자? 등록업자. 그리고 둘만 발행하셨어요. 근데 나중에 발행을 해서 얘한테 증서를 줬는데 이 증서를 갖고 있던 애들이 얘가 둘 중에 어디가 부도나면 문제가 생기지? 등록자는 건설회사는 부도나면 그냥 종이 조각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상관이 없는데 야 등록업자 너는 나중에 지급보증 좀 받아와라. 네가 만약에 건설하다 부도나면 이 보증회사가 얘를 도와줘야 되니까 보증 받아와라 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보증 받아와야 돼요. 그럼 보증 받으면 니네들 나중에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가서 얘는 요 지급보증서 받은 걸 갖고 가서 승인 얻어야 돼. 그럼 승인 얻으면 얘네가 이제 발행해줬죠. 그럼 이제 발행했으니까 얘 매입을 해서 돈을 받았겠네. 그래서 아파트 다 짓고 난 다음에 이거 짓겠다 할 때 분양권으로 얘한테 돌려주겠다. 그럼 이제 건설 자금이 잘 돌아야 주택 건설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만든 게 주택 상환 사채. 그래서 상환이란 말은 얘한테 준다는 얘기죠. 그럼 얘 이름을 써놔야 돼, 안 써놔야 돼? 써놔야지. 그럼 원부에도 A라는 이름 써놔야죠. 그럼 이제 이거는 이름 써있는 증권이라 무슨 식이에요? 기명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명식 증권이라고 그래요. 상환이란 말이 들어가면 다 기명이에요. 그럼 양도할 때 양도가 약간 부자연스럽죠. 내가 지금 현재 갑자기 돈이 필요하면 이거 F라는 애한테 팔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 뭐라고 써있어요? A라고 써있죠. 얘가 만약에 이걸 샀어. 사면은 돈만 주고 샀어. 그럼 여기 A라고 써있죠. 그럼 이거 내 거라고 주장하면 친구들이 믿어줘? 내 집 샀다고 했더니 야 이씨 A라고 너 이렇게 보냈어. 훔쳤지? 뭐 이럴 수 있잖아. 내 이름이 안 돼 있으면 내 거라고 주장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항 요건이에요. 그러니까 명의를 반드시 뭐 할 것? 이전해야 돼. 자, 명의 이전해야 되는데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 이거 갖고 또 투기라네. 이거 사놓고서 얘한테 팔고 얘한테 팔면 또 가격이 또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딱지 매매 금지 규정이 들어갔어요. 딱지 매매 뭐? 금지. 주택을 분양, 즉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나 증서는 매매, 양도, 알선 금지 규정이 들어가요. 그 중에 증서 중에 대표적인 게 이 자식이에요. 그래서 양도 된다, 양도 안 된다. 그래서 양도가 안 되는데 얘가 해외로 이주하는 경우 있을 수 있죠. 그때 불가피한 경우에는 양도가 가능한데 양도하더라도 반드시 뭐를 할 것? 명의 변경하지 않으면 발행자나 제3자한테 내 거라고 주장할 수가 없는 대항 요건이다. 여기까지 하시면 돼. 이걸 뭐라고 불러 이걸? 주택상환 사채. 그럼 여기서 사자가 무슨 사자일까? 사채. 뱀 사자예요? 개인 사자 아니에요. 회사 사채, 회사사. 회사 할 때 사채 있죠. 그럼 얘는 개인 사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법인만 발행할 수 있는 사채야. 그래서 얘는 법인 아니면 발행이 안 돼요. 항상 누구만 발행해? 법인. 그래서 거기 오른쪽에 발행권자 형광펜 해놓을까? 주택상환사채는 누구하고 누구만 발행해요? LH하고 등록업자. 누구는 못 믿어요? 그러면 등록업자. 그럼 지급 보증을 필요로 하겠네요. 그래서 국자한테 승인을 받은 후에나 발행 가능한데 그래서 거기 1번의 발행자 한국토지주택공사 등록업자인데 등록업자는 그래도 자본금이 최소한 부실한 업체면 안 된다. 5억 이상으로 등록한 자로서 3년간 연평균 주택건설 실적이 그래도 300세대, 즉 300호 이상은 돼야 되고 최근 3년간 건설한 호수 이내로 건설해서 그 부장할 수 있다. 그래서 조건을 시험에 내니까 일단 아까 얘 개인이어야 돼요? 법인이어야 돼요? 그래서 박스에 1번에 뭐라고 됐어요? 법인.
자본금은 3억, 8억, 5억. 이걸 이제 5억으로 3억을 5억을 뭐 8억으로 이렇게 바꾼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등록한 건설회사여야 되고 3번 최근 몇 년간? 3년간 연평균 그래도 300개 정도 이상은 지었어야 부실한 업체가 아닐 거다. 부실한 애들이 이거 발행했다가 맨날 부도날 거 아니냐. 그래서 300세대 이상, 300호 이상 건설하는 실적이 있어야 되고 CF 등록 사업자가 발행할 수 있는 상환사채 규모는 최근 3년간 연평균 건설한 호수 이내까지. 그러니까 만약에 3년 동안 연평균 420개 정도 지었어요. 그럼 420개까지 발행하게 해주겠다. 이게. 네 능력 되는 범위에서. 그리고 2번 발행은 누구한테 가서 아까 승인 얻었지? 국자. 그리고 얘는 액면 또 할인 발행 둘 다 가능한데 얘 무슨 식 증권이에요? 김영식 증권인데 얘를 양도를 못하게 아까 해놨댔죠. 얘가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 증서라 딱지 매매 금지 증서예요. 그래서 양도 안 된다. 근데 해외로 이주할 수 있댔죠. 그때는 4번에 명의 뭘 해야 돼? 변경. 사채를 취득한 자는 성명과 주소를 채권 원부에 기재한 후에 취득자 성명을 채권에 기재 안 했을 때 발행자나 제3자한테 내 거라고 뭐 할 수가 없어요? 대행할 수 없습니다. 됐고 사채는 회사채니까 일반적인 상법을 가야 돼요. 그래서 이 법이 없으면 상법 준용합니다. 그래서 거기 등록업자가 발행한 사채는 그 등록이 말소된 때라도 그가 이미 발행한 주택상환사채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여기 잠깐 보실래요? 여기서 LH하고 등록자 중에 얘가 부도가 난 거예요. 부도 나면 얘가 발행한 이 증서 있죠. 증서 날아가는 휴지 조각 되는 거예요? 아니죠. 누가? 보증회사가 알아서 해주겠죠. 그러면 등록이 말소되더라도 이미 발행한 사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뭐 해놨기 때문에? 지급보증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사채 발행 규정에 이 법에 없으면 다 상법중 사채 발행 규정을 준용합니다. 상환기간은 몇 년 초과 못하게 돼 있네? 3년. 그러면 특징이 하나 있다. 한 페이지 다 보니까 숫자가 자본금 아까 몇 억이죠? 갭 빼고 다 3자 들어가. 끝. 이렇게 하면 돼. 예. 한번 따라해요. 주택 상환. 상환 들어가면 다 3자 나와요. 따라해요. 상환. 상년. 상백. 5억. 자본금 몇 억? 모르겠습니다. 3자 나오는 거. 200 나왔다 그러면 틀렸어요. 예. 2년 나왔다 그러면 틀린 거야. 답짓는 요령 가르쳐 드린 건데. 예. 다음은 주택 상환 사채에 대한 설명이다. 올바르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그랬어요. 그러면 자본금은 3억 이상일 것. 틀렸죠. 5억이잖아요. 그러면 최근 2년간 연평균 건설로서 200세대 이상일 것. 틀렸죠. 3년간 300세대를 했잖아요. 시험 문제 그렇게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결론 자본금 몇 억? 모르겠으면 숫자 3. 끝. 이렇게 하면 돼. 상환기간 몇 년? 3년 초과 못한다. 최근 몇 년간? 3년간. 몇 세대 이상? 건설 시적 있을 것. 상법 준용한다고 그랬죠. 상환, 상법, 상년, 상백이야. 예. 따라해봐. 상환, 상년, 상백, 상법, 5억. 자본금만 5억이야. 예. 그럼 끝났어. 그 7번 보시면 맨 밑에 7번 있죠. 양도하거나 중도 해약 못한다고 돼 있죠. 부득이한 경우만 가능하다. 됐어. 넘기세요. 잠깐 쉬었다가 농지법 관련된 거 정리 좀 할게요. 잠깐만 쉬겠습니다.